삶의 가치 공유, 서양에서 출판된 한국 고전소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고전소설이 서양에서 초기 출간되었던 상황과 소개자 그리고 동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유럽 미국을 떠돌던 춘향 사랑의 시련이란 발레 공연이 70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1936년 몬테카를로 발레단이 초연했던 사랑의 시련은 러시아 안무가 미하일 포킨이 한국의 춘향전을 소재로 만들었으며 1960년대 말까지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 미국 등지에서 공연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전문학 춘향전이 어떻게 1930년대 유럽에서 발레로 만들어지고 서양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고전소설이 해외에서 발간된 최초의 사례는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김시습의 한문 단편소설집 금오신화가 1653년에 일본에서 내각 문고본으로 처음 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재발간되어 금오신화는 에도 시대에만 총 3차례 화각본이 출판되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한중일간 서적의 교류와 번역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문학은 크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어지고 고전문학은 네모와 한문학으로 나누어진다. 정답은 한글 문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고전 문학이 해외에 소개되는 과정과 그 배경에 관해 학습합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낯설은 외국 독자에게 한국의 정신문화 유산을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고전일 것입니다. 한국 고전소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민족의 풍속, 규범, 가치관을 전달하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애정, 삶, 가족, 가난, 탐욕, 허세, 전쟁 등에 대해 공감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문학은 고전 소설과 민담을 중심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양에서 번역된 작품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889년에는 미국인 의사이자 선교사였고 외교관으로 한국에서 활동한 알렌이 뉴욕에서 한국 설화집을 출판하였습니다. 1892년에는 프랑스 작가 로니가 홍정오와 공역한 춘향전이 발간되었고 1895년에는 홍종우가 번역한 심청전이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1896년에는 부산의 세관 직원으로 근무했던 아르노우스가 독일어로 번역한 한국 동화와 전설이 출간되었습니다. 1898년에는 가린 미하일로브스키가 한국을 여행한 후 러시아로 번역한 한국 전래 동화집이 출간되었습니다. 1913년에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뉴욕에서 한국 설화집을, 1922년에는 런던에서 구운몽을 출간하였습니다. 한국 문학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서구 세계에 처음 한국 문화를 알린 번역의 주체는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왔던 외국인들입니다. 당시 외국에서 출간된 영역본으로는 알렌의 한국 설화집과 제임스 게일의 한국 설화집이 있습니다. 미국인 알렌은 1884년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여 의술을 활용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당시에 민영익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고종의 신임을 얻고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을 설립하여
서양 의술을 한국에 전파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공사관, 서기관, 대리공사 등을 역임하였고 1905년 21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알렌의 한국 설화집은 고전 소설과 설화를 번역하여 엮은 것으로 첫 2장은 조선의 모습과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편의 설화, 구토지설, 견묘쟁주, 견우직녀, 그리고 4편의 고소설,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책 서문에서 그는 서양을 조선에 소개하기 위해 그리고 조선인의 사고와 삶의 모습, 관습, 특징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을 출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알렌의 책은 부산 세관에서 근무했던 독일인 아르노우스가 1896년에 한국 동화와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어로 출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역자들이 알렌의 저술을 참조하여 각자의 설화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알렌의 번역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향한 서구의 최초의 시선이었으며 이후의 번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일은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1888년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였고 1910년부터 한국의 고전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전, 구운몽에서 동국 이상국집 및 운양집에 이르는 수십 종의 한국 고전을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1927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국에서 40년을 거주하면서 교육과 선교, 저술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한국 설화집은 천예록의 소재 이야기와 청파극담, 청구야담에서 취합 재구성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즉 게일의 한국 설화집은 앞서 알렌의 책 제목과 유사하지만 내용은 상이합니다. 그는 책 서문에서 조선의 내면적인 정신세계, 그 신비함에 매료되어 이를 서구에 알릴 목적으로 번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게일은 동양의 내면세계, 신비함을 알리는 도구로서 조선의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번역한 셈입니다. 알렌과 게일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인물이자 한국 문학을 처음으로 서구 문화권에 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소재로서 이야기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 대상이 선택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간된 이후에 현재까지 100여 년의 세월 동안 거듭 현지에서 재출간 또는 영인되면서 이후의 영역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홍종우는 1888년 프랑스 유학을 위해 먼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아사히 신문사 식자공으로 2년간 근무하여 여비를 마련한 그는 1890년 12월 마침내 파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 김해박물관에 근무하면서 1888년 샤를르 바라 탐사단이 한국에서 입수해간 유물들을 정리하였고 그의 노력으로 김해박물관은 1893년부터 한국시를 개관하였습니다. 홍종우는 로니와 함께 춘향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자신의 이름으로는 심청전을 번역하였습니다. 그의 번역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안에 가깝다거나 번역이 가지는 창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창조적 개작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1931년 3월 20일
독일 칼스루에 바덴 주립극장에서 모이지 조비치의 안무로 발레 춘향이라는 작품이 초연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1896년 아르노우스가 독일어로 출간한 한국 동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36년 몬테카를로에서는 20세기 발레의 거장 미하일 포키닌의 안무로 춘향전이 사랑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되었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6번이 음악으로 사용되었고 무대 미술은 프랑스의 야수파 화가 앙드레 드랭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가 춘향전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모이지 조비치의 발레 춘향과도 전혀 다른 각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랑의 시련은 홍종우와 로니가 공역한 프랑스 번역본 춘향전이 바탕이 된 듯합니다. 한국 고전 소설은 19세기 말부터 서양의 여러 언어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번역자들은 한국에 장기 체류했던 선교사나 기타 한국과 인연이 있는 외국인, 그리고 외국에 나간 조선인 등이었습니다. 특히 알렌이나 게일과 같은 선교사들은 시대적 요구와 문화 교류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1세대 번역자로서 여러 서적들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한국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또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 즉 고전 소설의 번역을 통해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세계인들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고전 소설 중 춘향전은 서양 각국의 사회 문화에 맞게 변형되고 다른 형식의 예술과 결합하면서 서구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최초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춘향전은 20세기 전반 서양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킨 원조 한류였던 셈입니다.